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개묘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임술이라는 글자의 영향을 받아요. 절기로는 한로에서 시작해서 입동까지를 의미합니다. 임술 다음은 개해고 그 다음은 없죠. 다시 새로운 60갑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술 개해운을 지날 때는 끝을 맺다, 마무리를 짓다, 종착점에 도달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전의 60갑자와 앞으로의 60갑자가 구분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류된다, 분리된다, 나눠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겨울에 들어서게 되는데,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미처 끝내지 못했거나 미뤄졌었던 것들이 하나의 마디를 짓고 끝내는 것이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시작이라는 기대와 끝이라는 일종의 허탈감, 심하면 공포 같은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달이 이번 임수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임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잖아요. 불과 작년이 이민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힘에 부치셨을 거고, 그 여파가 개묘년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라는 것은 만물이 소멸되는 기운을 의미했는데, 음양 중에서 음에 해당하는 오행을 말합니다. 임수라는 것은 음의 기운의 중심에 있는 글자예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블랙홀의 핵과 같은 글자인 거죠. 블랙홀은 대단히 밀도가 높아요. 그만큼 중력이 강하니까 멀리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근접할수록 급격하게 에너지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점차 소멸되어 왔다면 가까워질수록 한 번에 크게 빨려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온도 갑자기 확 추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운이라는 것은 일종의 떨림, 즉 파동을 말하는데,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질 때는 그 진폭이 크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결국은 큰 변화가 없는 수렴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임수월이 가까워지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활성화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비활성화로 가는 거죠.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품을 만들었던 부동산도 경술 신의 임자달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쪼그러들었잖아요. 작년입니다. 그러면서 활성화됐던 경제가 한번 확 쪼그라들었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 때 일어났었던 일들이죠. 이번 달 임술 10월 8일에 절기가 바뀌자마자 귀신같이 3차 세계대전이 열리네 마네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외신을 계속 보고 있어서 알람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투자 얘기 같은 걸 할 때 임술월 접어들면서 정세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임술달은 좀 무난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임술월이 다가오자마자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민간인한테 폭격하고 납치하고 뭐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정말 운이라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들도 저희 같은 서민의 경제에는 정말 치명타가 되어버린 게,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유가를 내리려고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뭐 내릴 수 없는 가불기에 걸려버린 거죠.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전쟁이 발발하거나 특히 사우디와 엮여있는 이쪽 라인이 시끄러우면은 물가가 또 급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말 이민 개묘에 이 수가 개입됐을 경우는 사람을 좀 질리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운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운이 왔을 때 이걸 거시적으로 보면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사한 환경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는데, 저기 중동 지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돌아가는 꼴은 비슷합니다.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케빈 메카시라고 미국 하원 의장이 있는데, 하원 의장은 미국 서열 3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이 사람이 친 트럼프 성향이고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뒤에서 판을 짜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초유의 해임 사태가 터졌어요. 이것도 자기가 속한 내부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날아가게 된 케이스인 건데,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이 아닌가. 최근 우리나라랑 대단히 비슷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당장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하원 의장이라는 어떤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총괄이 날아갔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겨버렸다. 근데 이게 한 번도 날아간 적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서 미국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찌저찌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은 1분 1초가 시급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재가 돼버린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사이에 비리 스캔들도 있고 이 뒤에는 트럼프가 또 엮여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니까 스킵을 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쳤다가 기각이 됐죠. 근데 내부에서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그 범인 색출한다고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네 만에하는 혼돈의 전국 속으로 사회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운을 맞이한다는 게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각자 가진 명이 다르니까 운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도 달라지겠지만, 포커스를 운의 흐름 자체로 놓고 보면 이런 유사성들이 보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과몰입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게 대단히 불쾌함을 주는 혼란, 혼돈 같은 상황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이 혼돈의 카오스를 주는 글자가 임수입니다. 임수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같은 것을 말하죠. 제가 운에서는 쓰나미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블랙홀이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임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런 운에 내가 탄 배가 휩쓸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내가 모시고 있는 선장의 팔자가 좋다면 잘 가겠죠. 내가 모시고 있는 리더의 팔자가 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수장이라는 것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장 팔자가 막 금생수가 되어서 수의 기운을 점점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의 상황이 더 커지고 가중이 되겠죠. 가령 이걸 미국에 대입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 사주도 금생수 사주입니다. 전형적인 금생수죠.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운이 왔을 때 일이 사그라들까 더 혼란을 가중시킬까를 보면 막을 수 있는 글자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태를 키울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됩니다. 우리가 사주로 어떤 사안을 볼 때는 훨씬 더 세밀한 진단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사주라는 것은 운명, 즉 운과 명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명을 보는 것이 반이고 살아갈 환경을 보는 것이 반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애정어린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국제 정세나 국내외의 상황이나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얘기들 같은 것들이 관심 없고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사주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 달 이렇게 수의 기운이 거침없이 차오르게 되는데 여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글자가 토이죠. 토라는 것은 오행 중에서도 목화 금수라는 4개의 계절에 속하지 않고 그 사이에 조율자로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토라는 것은 중정의 기운을 가진 글자를 말하는 거고, 기토라는 것은 중정을 실질적으로 맞추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고 물질인 거죠. 자기 사주에서 토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 거대한 임수의 파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사주에서 글자가 있다 없다라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게 있는 겁니다. 다만 글자가 없거나 목의 기운이 강해서 목국토가 된다든지 해서 작용을 방해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증, 공황증, 강박증 같은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갈 거예요. 그럴 때가 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잘 세워야 탈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달 임수라는 것은 소멸하는 기운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토라는 거대한 방벽을 세워서 파도나 비바람이 우리가 사는 마을을 덮치지 못하게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물보하면 뭘 주의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셔서 운의 흐름이나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짜야겠죠. 이번 달부터 개해월까지는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커지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하고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시기입니다. 개개인의 역할보다는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중요한 운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의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가 속한 환경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고, 자기가 상사라고 하면 경영자가 되겠고, 가정주부라고 하면 남편이나 가장이 될 것이고요. 학생이라면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교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보통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면 어떻게 돌파구가 안 생기니까 이럴 때 가볍게 움직이면 곤란하겠죠. 환경이 거칠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개인기로 뭘 해보려고 덤비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임수월부터는 수의 기운이 득세하기 때문에 얘를 직접 상대하려고 하기보다는 팀과 파티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족하다면 잘하는 사람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상사나 소속이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에 붙을 물밑 작업을 해도 되는데, 임수월이라는 게 단순히 근거리의 이동이라기보다는 판을 엎고 다른 곳을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난달에 강조했듯이 이제는 모든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될 것 안 될 것들은 이미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줄이 각각 나뉘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노선이 정해졌다. 즉 가는 길이 다른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마음이 결정이 됐으니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에 대한 번복이라든지 변화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기는 힘들어집니다. 가령 자녀와 부모가 서로 진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주던지 완전히 꺾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완고하니까 꺾이기가 어렵겠죠. 임수롤에 무언가 꺾는다는 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에도 내가 서 있는 땅을 무너뜨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줄을 잘 서라는 것도 내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만들어진 답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것을 잘 고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수롤부터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분배하고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쏠림이 없게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때입니다. 이런 운에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뗏목을 하나 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제 채널을 많이 보는 분들이 직장인들이라 직장 중심으로 말을 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형태에 맞게 적용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 자기가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커 나가야 할 미래의 후계자를 고른다든지 어떤 상사의 라인을 타야 한다든지를 정하는 것이고, 자기가 작가라면 자기 차기작을 고민한다든지 하는 맥락에서 어떤 사람 혹은 조직과 함께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연애하는 관계라면 결혼을 조율하는 것, 당연히 여기에는 상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봐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현재 결혼을 했다면 자녀를 계획한다든지 자녀의 진로를 고민한다든지 그 과정을 나 혼자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함께 도모할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균형 잡힌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저지르기 전에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다못해 고객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도 되겠죠. 임수럴은 단순히 개인 역량이나 능력만으로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사람이 결부되고 가치관이나 정체성, 라인이나 계파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직장을 정하려고 해도 직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운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저게 잘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저러한 테마로 운의 흐름이 이어지니까 내 사주가 순탄하면 때에 맞춰서 상황이 만들어질 거니까 자연스럽게 단계를 넘어가면 되는 거고, 사주에 우여곡절이 있다면 각종 자본과 민원들로 스트레스를 겪어가면서 내가 이걸 뚫고 극복해야 하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잘 지나가면 되니까 힘든 과정 중에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개묘년 임수월부터 개월 전체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은 60갑자의 마무리가 되는 지점이니까 올해 있어서 중요한 마침표가 있다면 실수 없이 꾹 눌러서 잘 찍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순환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빠이염.